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자선법 단전주의 필요 중간인데요. 마치겠습니다. 자선법은.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의두요목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단전주의 필요에서 단전주라는 것은 이 단전에다가 주한다는 거예요. 머무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마음을 머무른다. 마음을 머무른다. 예. 그러면 생각이 동하지 않고 기운도 내려가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위생상으로도 아주 수승화학이 잘 되어서 건강해지고 심단도 되고, 그래서 선정과 위생상 두 가지 다 아주 일거양득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화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제 이 단전주법을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 하여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단전에 마음을 주하고만 있지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일명 묵조선이라고도 하는데 멍 때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간화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무기의 사선이다. 즉 기록이 없는 죽은 선이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 그러면 간화선은 그럼 어쩌냐? 간화선은 사람에 따라 임시 방편은 될지언정 일반적으로 시키기는 또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간화선으로 화두만 만일 오래 계속하면 기운이 올라 병을 얻기가 쉽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화두에 의심이 걸리지 않아. 화두에 의심이 걸리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깝깝할 일이지. 이런 사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화두 제목만 계속 외우고 있어요. 만법기일 이 먹고 있었는데 뭔 말인지도 몰라. 아니 우리 의두요목 중에 뭐 하나 갖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그 화두에 진입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당연히 취미를 얻지 못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온갖 만법에 대한 의심들이 있어요. 이 의심들을 모아서 내려가면 이게 귀일인데, 이게 이제 만법이고, 이 귀일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시신마. 이 먹고 What is this? What is this? 이게 무엇입니까? 그겁니다. 그런데 만법 귀일, 여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먼저 시,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해요. 이 시가 화두예요. 화두. 화두라는 것은 이 시예요. 시. 이 시라는 건 뭐죠? 여러분 대답해봐. 여러분 네라고 대답한 그것이 뭐죠? 그것이 시요. 그것이 그 자리를 그 네라고 나온 그 안으로 그 네라고 한 그것을 향해 가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입을 못 하죠. 그래서 우두요목 중에 일년미생전 본래면목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일년미생전,
한 생각 미생전, 아직 생기기 이전짜리. 그 자리는 본래 면목이 어쩌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일념이라는 것이 뭐냐? 일념. 제가 왜 이걸 설명하고 있냐면 단전주선을 해도 가나선을 그럼 우리는 배격하자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이제 가나선이나 마찬가지예요. 먼저 기본을 하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념. 한 생각이잖아요. 한 생각. 이 생각의 이전 자리를 말하잖아. 얘가 이 자리거든. 생각의 이전 자리. 그러니까 일념이라는 것은 상대적 세계를 말해요. 의식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써놨죠? 학생은 답을 찾아야 하는데 학생이 답은 안 찾고 질문만 되풀이하고 있어. 우리 의두를 그렇게 하고 있어. 그래갖고 의두 제목을 계속 읊조리고 있죠, 마음속에. 그 의두 아니에요. 그건 가나선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로 지금 이 마음을 그대로 그 자리에 합의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 당나라에 현종이 있었어요. 현종은 당대 최고의 미인을 데리고 살아요. 누구냐? 양귀비였어요. 그런데 잘생긴 장수가 하나 나타났어. 이 사람이 이제 양자가 됐는데 누구냐? 알록산이에요. 원래 알록산은 저쪽하고 같이 섞어졌어요. 서양 쪽. 그래서 인물이 아주 좋아. 그래서 이 서역 출신 호위대장이면서 양아들을 삼은 이 알록산하고 이 양귀비가 눈이 맞았네. 임금을 제껴놓고 눈이 맞았어. 그러니까 보세요. 양귀비가 있어. 양귀비가 있고 이제 성이 이렇게 싹 벽이 쌓여져 있지. 자, 여기에 이제 양귀비하고 내가 몸종이 있어. 몸종이 소옥이야. 그러니까 알록산이가 이제 양귀비를 만나야겠는데 들키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밖에서 돌을 탁 던져. 탁 던져. 그러면 이제 소리가 나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알록산은 양귀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던지니까 양귀비가 아, 알록산이 던졌구나 그러고 알아. 근데 이게 걸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양귀비도 하는 소리가 뭐냐? 소가 하고 불렀어요. 소가 하고 불러. 옆에 있거든, 소옥이가. 그러니까 이 돌 신호와 소옥이라고 부른 소리의 신호를 통해서 뭔 소리요? 나 여기 있다. 들어와라. 놀자. 지금 그 소리죠? 자, 의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소옥이는 어떻게 생겼는지 소옥이를 연구하라는 게 의두가 아니야. 소옥이는 사실은 부른 이유가 뭐예요? 나 여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일 뿐이야. 말일 뿐이라고. 근데 우리는 소옥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이 소옥이는 뭐냐? 결국은 하나의 색이다. 하나의 상이다. 하나의 그냥 언어다, 언어.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이야, 말. 소옥이란 말은 의미가 없어, 그냥. 하나의 그냥 말일 뿐이야. 이걸 통해서 뭐에 진입하는 거요?
내가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이 경계를 통해서 본래 자리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무엇일까 하고 연구하는 것은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가나선 대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가나선 발표를 하는데, 가나선이 뭔지를 몰라, 발표하는 사람이. 가나선 대회, 가나선 발표를 하는데 가나선이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가나선이 아까 이걸 연구하는 게 가나선이.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묵조선과 가나선의 차이가 뭐냐. 그걸 제가 좀 안내를 하려고 그래요. 묵조선은 조동종 계열이에요. 일본에 많이 있죠. 원래 중국에서 했지만, 그걸 가나선은 임재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왔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조계종은 간화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조동종은 묵조선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자, 묵조선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묵묵히, 묵을 조한다 이 말이에요. 묵은 뭐예요? 묵이 뭐예요? 공적을 말해. 공적. 공적. 그 자리를 딱 비춰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간화라는 말은 뭔 말이냐? 그 화두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 화두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 화두가 뭐냐? 그게 아까 지금 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은 말이죠. 잘 들으세요. 분별을 하는, 작용을 하면서 분별하는 주체일 뿐이에요. 마음은 대상이 아니야. 분별되는 어떤 사물 같은 대상이 아니고 그냥 작용만 있는, 분별하는 주체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실란가 모르겠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별하고 있는 이것을 화두로 해서 이것을 간하는 것, 이것이 간화선인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그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보는 것, 보이는 것, 천지 차이입니다. 간화선은 보는 것을 말해요. 보는 것 자체. 근데 보이는 것을 보려고 그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제 목소리를 듣는 것 있잖아요. 듣고 있는 것. 이것이요. 따로 이것이라는 게 있어서 듣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듣고 있는 작용만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어려워지죠? 예? 그래서 연불은 어떻게 보면 의식이 밖으로 나와서 부처님을 관상하고 또는 칭명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연불은 부처님을 이렇게 계속 향하는 마음이에요. 한편으로는 의식은요. 의식이, 연불은. 그러면 간화선은 뭐냐면 그 지금 이 순간 이 흐름이 나오고 있는 그 구멍,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 틈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엣지라고 그래요. 영어로. 엣지. 그 틈에 딱 그대로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이 자리를 그대로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간화선이에요. 그리고 윗바사나는 뭐냐? 쉽게 말해서 윗바사나는 이 업장의 흐름을 지켜보는 거예요. 흐름을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간화선은 흐름이 나온 것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나오는 그 구멍 자체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화선을 제대로 하면 기가 막힌 법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대중성이 약하네. 아까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 있거든. 이런 사람들은 간화선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 말이 이해가 된 사람은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먼저 묵조선이 있었죠. 그래서 달마에서 5조 홍인까지는 처음에 이렇게 이제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딱 이렇게 관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6조 대사는 이것을 이제 과감히 도노돈수로 이제 돈수라는 것은 그 자리를 도노해 가지고 그 자리를 그대로 보림으로 그 자리에 내가 주에 있는 것이에요. 그게 돈수예요. 돈수라는 것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깨닫기도 어렵지만 사실은 깨달은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이 깨달은 것을 계속 지키고 버티고 그 자리를 계속 합의해 가지고 계속 내가 확인하고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서 도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깨달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묵조선이 이제 잘 못하면 이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죠. 혼침이나 무기에 빠져 있고. 그래서 과거에 대종고는 흑산 아래 귀신굴에 빠져 살림살이 하고 있는 무기묵조선이다. 이렇게 대종고는 간화선을 주창한 사람인데 이분이 그냥 그동안의 묵조선을 과감히 비판하면서 간화선을 낸 거예요. 강조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묵조와 간화가 사실은 마음의 양면의 한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반대로 간화선은 그 뒤에 나왔는데 이제 송나라 때죠, 주로. 오조 법연이라는 분. 이분이 그 딱 옆에 그 써져 있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힌, 이걸 소개를 하려고 해놓은 거예요. 100년이 며칠이냐? 36,000일이에요. 100년 36,000일. 1년이 365일이잖아요. 100년이면 36,000일이라고. 근데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이놈.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응? 100년 36,000일 매일 아침 지금 이놈이 뭐냐. 이것을 계속 지키고 버티고 그 자리를 계속 간하는 것. 이것이 간화선이다. 그리고 원어극군도 있었고, 대종고라는 분은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 당시에 송나라가 아주 그 문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송나라 예를 들어서 군수, 도지사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대종고한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한 자리를 봤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공부할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질문하는 걸 보면 그 질문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초경성은 다 했어,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계속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서장이라고 그래서 뭐냐면 편지로 대종고 스님한테 보내요. 그러면 대종고 스님이 그 편지를 읽고 답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엮어놓은 것이 서장이에요. 서장. 편지다 말이에요. 편지를 엮어놓은 거예요. 제가 시간이 되면 서장 한번 강의하면 참 재밌을 텐데.
근데 간화선을 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착각이 있어. 그게 뭐냐면 깨달은 에고라 그래. 사실은 못 깨달았다는 거죠.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에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생각이 끊어진 자리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서 생각을 대체해 가지고 이것으로 법에 대한 지식이 많아져. 이것을 악각이라고 그래. 악각. 악각. 그래가지고 누가 말하면 법문 근거해서 대가지고 착 설명해. 지가 깨달은 것 같이 착각하죠. 그래서 막 법문을 막 수집하려고 그래. 이것이 사실은 악습이라는 거야. 악각. 알려고만 하는 것. 진짜 알려고 하는 건 뭐죠? 진짜 알려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알아가지고 그 자리를 계속 버티고 그 자리를 계속 보림함축으로 보림지지로 계속 그 자리에 합의라고 개합하고 하는 것이 진짜 수행이에요. 그게 진짜 수행이에요. 그게 양성이라고 그래. 그것을 양성, 성품을 기른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성불이 돼요. 견성했다고 성불하는 거 아니야. 견성을 했어도 그 양성 공부를 계속 들이대고 계속 할 때 비로소 선물이 거기에 오는 거예요. 성불에도 끝나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면 그 자리가 바로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결에 단지 불에 단지 그 알회자에 거기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즉시 견성이다. 그것이 견성이라는 거예요. 아는 주체 대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데 계속 알라고 해. 그것이 악각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네. 그리고 이제 간화서를 한 사람들이 이게 막 문장에 의지해 가지고 어떤 법문에 의지해 가지고 막 계속 그냥 쉽게 말해서 1700 공안을 가지고 막 각각 풀어놨어. 보면은 일본도 보면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본 무문관이라는 게 풀어놓은 거 보면 진짜 일본은 그 무문관 풀어놓은 것도 일본 사람 같이 풀어놨어요. 보면은 신기하대 그. 그래서 문장에 빠지고 그 1700 공안 그것에 그냥 빠져가지고 어떤 작불 견성이요. 부처를 만들어 그래갖고 그것을 견성이라 그것을 목표로 삼어. 간화서는 사람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지식이 많으면 오히려 간화선에 방해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 원리, 기본 뭐시기만 알아야지 오히려 더 많이 알면 이제 헷갈려가지고 이것이 이것 같고 저것이 저것 같고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를 간화선을 한 사람들 보면 그래요. 아, 이 자리다 그랬어. 그래 놓고는 끊어버리네. 쉽게 말해서 견성을 했으면 진짜 양성을 해야 하거든. 근데 화두를 계속 들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 반드시 스승한테 문답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진입에 들어가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좀 참고로 좀 적어놨어요. 자, 개인적 생각 의심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일까? 저것은 무엇일까? 이런 의심들이 있어. 이것이 이제 뭐고 모아지죠. 그래서 이제 이목구로 들어와요, 사실은. 그러면 더 나아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 자체에 집중 훈련하여 감정으로 체화돼서 딱 이 도대체 이게 뭐냐? 대종사님 같이 도대체 이게 뭐냐? 하고 대의정이 돼야 해요. 의정이. 거기에 싹 그냥 온갖 생각이 골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정이 뭉치면 대의단이 되는 거예요. 의단이. 그래서 대종사님 같은 경우는 장차 내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대의단으로 그 의단이 어긋하다 보면 그것이 정에 들어가 버려요.
그것이 이제 정에 들어가 버려. 그래가지고 대종사님이 뭐 했죠? 강변 입정상 보면 아침에 가갖고 잊어버리고, 그죠? 고창 연화봉 갖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손가락 들고 하는 일이 있어버리고, 이게 뭐냐면 이제 대정이 들어서 그 다음 대망이야. 다 잊어버려. 대망. 이 이일망자가 심자가 들어가지. 대망이.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빈자리에 그대로 그가 확충이 되어가지고 그대로 확 열려버리게 된다. 이게 대종사님이 4년간 하신 강변 입정상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거기 적었어요. 자, 공부할 때 맨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대서원과 대신심이에요. 이것은 계속 아까 설사 견성했어도 이 서원과 신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성불했어도 놓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항상 내가 딱 옆구리에 차고 있는 것이 신심과 서원이에요. 이건 죽어서도 갖고 가. 그런데 거기에 바탕에서 이제 수양연구 친사의 분발심을 내는 거야. 그러다 보면 아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의심이 걸리게 돼 있다. 근데 그 의심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의심이 이제 의정으로 거기에 푹 빠져 들어가야 해. 그래서 그것이 꽉 다 안으로 뭉쳐야 해. 그러면 아까 대정과 대망의 단계로 가서 이제 그러면 아까 비워지면 밝아지거든요. 이게 원리가. 마음이 원래 뚜렷하고 고요한 것이라 비워지면 밝아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허령, 하하끔 한 번씩 이렇게 뭐 오늘 어쩌겠다 저쩌겠다는 게 이제 보여. 그 다음 이제 지각, 그 다음 신명, 요 단계로 가요. 그래서 견성하고 대가의 단계로 가요. 그럼 대가하면 끝나냐? 그러지 않아. 진짜 견성 대가하고 나서는 진짜 공부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뭐냐면 보림양성이라 그래. 이것이 성불이에요. 이것이 성불이에요. 그러니까 깨치지 모든 사람도 가나선을 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진짜 가나선은 깨치고 나서 그 자리를 계속 지금 이 마음 자리를 계속 확인하고 그 자리와 함께 있는 것, 계속 챙겨가고 함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보림양성이에요. 이게 여기서 힘이 쌓여야 해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솔성실행이야. 성품을 경계 속에서 막 써봐 이제. 그래서 보온재중으로 활용해. 그래 그것이 비로소 활불이고 그 사람은 결국은 복회와 무량하게 된다. 기본 흐름을 제가 거기다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제가 육조 해능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육조 해능은 나무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조 홍인한테 가죠. 근데 이미 거기에는 뭐 신수대다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이미 많은 선배들이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가서 보니까 이제 오조가 가만 육조를 상담해 보니까 아, 이거 보통 그릇이 아니여. 그러니까 방아를 찌라고 그래요. 방아를. 너는 방아 하나 찌어라. 사람이 방아를 쪘나 봐. 소 대신에. 그게 뭐냐면 네가 계속 아직은 네 보림 함축으로 네 공부를 해라 그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당신이 갈 때가 되니까 계를 올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전부 신수한테 올리라겠지. 신수한테 올린 걸 이제 읽어준 거야 누가? 육조해능한테. 보니까 영 간화선이 아니야. 간화선을 가기 위한 공부여. 직접 바로 직진심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빗대서 당신이 신시 보르수에 하면서 글을 써갖고 내요. 오조한테. 그러니까 오조가 아하 내 법통을 이을 사람은 너다. 근데 아니 아주 저 남방에서 온 못생기고 조그만하고 얼마 되지도 않은 이 사람한테 법통이 넘어가면 죽임을 당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몰래 주면서 이것이 이제 의발을 주면서 그 의발이 법통의 상징이에요. 그걸 주면서 멀리 도망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의발이 이제 사라진 지를 알았네.
그 중에 이제 장수 출신 해명이 대사라는 분이 이 육조 대사를 쫓아가요. 그래서 잡혔어. 죽게 생겼네. 딱 잡고 나서 하니까 육조 대사가 할 말이 있다. 뭐라고 하느냐? 불사선 불사악 그랬어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 무슨 말이죠? 아까 일념의 주착, 선이라는 생각, 악이라는 그 생각마저도 끊어버려라. 그 끊어버린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여시, 정여마시, 바로 이러한 때, 즉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은 그때, 그 말이에요. 즉 생각이 멈출 때, 생각이 멈추면 성성해지고 더 역력해지거든. 그것이 낙의 시명상자 본래 면목 그랬어요. 낙의 시명상자 본래 면목. 낙의라는 것은 어떤 것 그런 소리예요. 신마하고 똑같아요. 신마할 때 이 먹고나 낙에나 똑같아요. 낙의 무엇인가? 어떤 것이 시 명상자 본래 면목. 어떤 것이 이 해명상자의 본래 면목이냐 그랬어요. 이 말을 딱 듣고 이 해명상자가 깨쳐버렸어요. 그래서 살려줬죠. 그래서 도망가서 몇 년? 16년인가?를 또 숨어서 보림을 해요. 육조대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육조단경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선악을 생각하면 의식은 흘러. 그러나 선악을 끊어버리면 의식은 흐르지 않게 되어 본래 자리에 합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선이냐 악이냐 하는 경계, 상대심, 그 세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어려운 점이죠. 아니 선이면 선이고 악이 악이지. 그래서 상대적 그런 뭐 세계야지 좀 뭐가 좀 탁 잡힌 맛이 있는데 아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럼 무엇이다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예. 자 마지막 단락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선하는 시간과 의두연마는 시간을 각각 정하고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연구를 할 때는 연구를 하여 정과 해를 쌍전시키나니 이와 같이 하면 공적에 빠지지도 아니하고 분별에 빠지지도 아니하여 능히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할 수 있느니라. 자, 시간을 각각 정하는 시간과 해를 연마하는 시간을 각각 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하는 시간, 의두연마하는 시간. 그랬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 조동종 측에서는 주로 그냥 선만 한다 이 말이에요. 묵조선으로. 그리고 우리 조계종에서는 그냥 간화선만 내리해. 의두연마만 하고 있다고. 간화선만. 그것보다는 우리는 두 가지를 정의 쌍수 입장에서 먼저 정을 하고 뒤에 한 5분, 10분씩 잠깐 해서 맑은 상태에서 그 화두를 들어라. 이게 우리 원불교의 정의 쌍수 방법인 거예요. 수양에서 벌써 바로 연구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수양과 연구가 연결되어 버리는 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할 때는 선을 하고 간화선, 의두연마를 할 때는 또 거기에 뒤에 붙여서 맑은 상태에서 한번 잠깐 들어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은 이것도 할 수 있고 여기에 한 사람은 이것도 할 수 있게. 그래서 사실은 묵조나 간화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소리예요. 더 들어가면. 생각해 보세요. 묵을 좋아한다? 화를 간한다? 같은 소리거든. 왜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공적에도 빠지지 아니하여. 아까 묵조선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 공적에 빠진다 그랬죠. 그리고 간화선을 하다 보면 화두를 든다고 해갖고 머리에 집중해가지고 오히려 분별에 빠져버려. 분별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도 빠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해서 능히 동정 없는 진여성을 체득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무엇이다? 원불교 단전주 선이다. 그런 이야기. 자, 분별이라는 것은 망상이죠. 자,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하등인은 경계, 즉 생각을 쫓아서 그 작용을 보는 거예요. 작용만 봐. 나타난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상등인은 경계를 쫓아가지 않아. 오히려 그 작용이 하는 이치, 원래 본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얘가 의식이 있고 얘가 본체가 있다고. 이걸 볼 거냐? 이걸 통해서 이걸 볼 거냐? 이것이 상등인, 하등인 차이인 거예요. 그 단전주를 할 때 주의점이죠, 주의점. 그 너무 힘을 주면 역기가 돼서 머리 아프고, 또 하복부에 이게 하복부에도 각 장기마다 적이 쌓이는 경우가 있어요. 딱딱해져 굳어가지고 그걸 다 풀어줘야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조심해라. 처음부터 막 호흡에다가 너무 집중하지 마라. 마음이 그게 식망형진이 되면 수승황이 되면서 호흡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식망현진에 신경 안 쓰고 막 호흡만 또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이게 또 오히려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하수, 위가 아래로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밥 먹고 나서는 이 선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밥 먹고 나서는. 그리고 공복에 하는 게 좋고, 호흡이 정 초반에 잘 안 된 사람은 누워서 하면 잘 돼요. 누워서. 그러니까 그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반드시 누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왼쪽 심장을 위쪽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누워서 와선으로 해도 좋아요. 저는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렇게. 업무학과 다닐 때 아예 그냥 항상 이쪽으로 이렇게 잤죠. 이렇게. 항상 선을 했다는 이야기. 잠들기 전에. 보통 범인들은 어떻게 자죠? 보통 사람들은 테레비보다 정신없이 거꾸로 자죠. 그게 아니라 마음을 챙겨서 단전에 주어하고 호흡을 하면서 그대로 선침이 되도록 하는 것도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연불과 자선과 무시선의 관계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연불은 이제 좀 거친 경계들, 자선은 조금 거기에 좀 부드러워진 거, 무시선은 이제 동정 간의 종횡무진으로 쓰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가 자선을 잘하기 위해서 자선하면 안 돼요. 무시선을 잘하기 위한 자선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러더만 연불제선을 잘 안 하고 경계 따라 무시선을 잘하면 엄불교 수행을 잘한 거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시 연불자선을 못하고 동시에 어떻게 무시선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게. 자, 제가 지난주에 그 설명 못해서 제가 넣었습니다. 전만큼 2장에 보면 야초점장 우로운이라 그래요. 야초. 들의 풀은 점차 우로를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중생들은 성현의 은혜로 불보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천지해운 정심대라. 천지에 돌아오는 새 도덕의 운은 정심, 바른 마음, 즉 이 사람은 해상의 주인이야.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돌아오는 세상에는 정심자를 기다리고 있다. 요새 뭐 청문회 해보세요. 마음만 바르면 그냥 오라고 사정을 턴뒤 차 찍기가 어려워, 그런 사람은. 그죠?
시사일광 창천중이라 그랬습니다. 시사. 활 시자죠. 활을 팍 쏴. 어디다가? 일광에다 쏴. 근데 창천 가운데 일광에다 쏴. 근데 활은 뭐냐면 서원을 말하는 거예요. 서원. 서원. 큰 서원을. 그리고 창천이라는 것은 단전이라고 돈다. 단전. 기회단전. 거기에다 일광을 쏘아. 거기에다 탁 초점을 우리 단전주를 한다 그 말이야. 단전주를 하니까 기혈로 오윤 강신료라. 그 기혈, 그 구멍에서 오은 오색 구름, 오장의 기운을 말해. 오색 구름이 내려서 내려서 신료, 몸을 싹 감싼다. 누구요? 대종사님 당신이 수행하면서 느낀 것을 읊은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자, 일심이라는 게 뭐냐? 일심이라는 게. 이건 여러분 절에 가면 앞에 불이문 이렇게 써졌죠? 둘이 아니라고. 무엇이 불인가? 알고나 지나다니는가 모시겠지만은 하여간 외도가 아니라 중도다. 그리고 연기다, 열애다 그러는데 뭐 다른 걸로 또 쓸 수도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진공을 채로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것이 일심이라는 거예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을 때 그것이 비로소 일심이다. 이것을 우리 사람한테 들이대면 공적영지요. 이게 공적영지가 뭐냐? 지금 제 목소리 들리죠? 저 보이죠? 이게 무엇이 들어서 그래? 그러니까 영지가 있어서 그러거든. 근데 이 영지는 공적한 가운데 영지요.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아까 간화성으로 들어가면 말하는 당체,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무엇이 들어서 말하는가? 그것이 진공이야. 그런데 말 표현 이렇게 나온 거, 이것은 묘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아까 간화선 할 때 보면 이 말만 자꾸 물고 늘어지니까 그 말의 이면, 말의 근본, 말하는 당체, 지금 제가 무엇이 들어서 말하죠? 이걸 볼 줄 알아야 하거든. 이것을 옛날에 원효대사는 진여문 생멸문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옛날에 대승기신론에 보면. 그래서 생멸 없이 진여를 볼 수가 없고 진여 없이 생멸을 볼 수가 없다. 서로 맞물려서 들어가요. 진여 세계 따로 있고 생멸 세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공의 세계 따로 있고 묘유 세계 절대 따로 있지 않아요. 적적성성도 마찬가지다. 적적하면 성성해지고 성성하면서 적적이는 거예요. 이것을 지와 간이라고 그래요. 지. 사마타라고 하죠. 지, 관. 그 다음에 공과 색이라고 그래요. 공은 모양 있는 색의 본질이에요. 색의 본질이 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색은 뭐냐? 마음이 인연 따라 드러나는 하나의 모습이요. 근데 이걸 가라고 그래. 가. 그래서 변불변 그러죠. 변불변이 이치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변불변. 그 다음에 금강경에 보면 약견 재상 비상 그래요. 그러면 즉견열애래야. 약견 재상이 비상임을 알면 즉견열애래. 그러면 약견 재상, 재상이 뭐예요? 묘유세계를 말해. 그 재상이 무엇이라고? 비상이더라. 사실은 변화는 실체가 없는 것이더라. 실체가 없는 것이 들어서 그랬더라 하는 것을 하면 그것이 열애더라.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유의와 무의, 무의와 유의로 말할 수 있어요. 보통 본분은 유의의 세계로 살죠. 계산 속에서. 그래서 우리 유두여목에도 유의, 위, 무의, 요 옛날에 무상상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주관과 객관,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야,
너 주체 있게 살아라 그래요. 네가 주인으로 살아라 그래. 근데 지가 주인으로 살으라고 그러는데 지가 주인인지를 몰라. 쉽게 말해서 자기의 고집,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에고가 주관인 줄 알아. 진짜 주관은 나 없음에 참나 드러난 주관이 나여.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네. 생멸을 생멸하는 생각, 그 생각을 보는 그것이 주관이에요. 그래서 이걸 정여라고도 하고, 정의, 아까 정의 쌍수가 여기에요. 정의 쌍수가. 그리고 무와 유야. 그리고 내외여. 그래서 열애선 조사선이라고도 해요. 이것은. 그래서 대자리와 소자리. 그래서 아까 진공자리만 잘못하다 보면은 혼침 무기에 빠지고, 아까 이 묘의자리에만 간화선으로 하다 보면 번뇌와 망상에 빠지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다 보면 골라맞게 돼 있어요. 이게 줄이 원래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로 만나졌을 때 비로소 일심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또 의두며 가면서 또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